시바 가문의 영주였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알려줄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반말해도 돼. 그거 특징이야.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줘. 정PD 친구 권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부탁을 더 들어주기 위해서 먼 데까지 와주고 고맙다. 놀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백수예요. 그럼 자주 나올래? 이 컨텐츠를 지금 막 처음 하는 건데 진짜 재밌게 봤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려고 불렀거든? 시리즈부터 소개를 해줄게. 사무라이 센타이 스리켄자. 어떤 장르나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얘네가 변신해서 싸우는 건데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나면 변신 가자 해서 싸우고 그냥 단순한 얘기? 이겼다 이런 거 아니야? 아, 단순한 얘기? 옴니버스식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클리셰를 생각한 거네? 전국시대 그런 배경을 대충 알아? 은호는 봐서. 좋아. 그건 좋아. 영주와 가신이 관계가 성립돼? 현대판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야. 아 이게 사무라이야? 그래서 사무라이 전대야. 얘네가 사무라이야. 아 진짜? 얘네- 되게 현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거를 약간 현대식으로 표현한 사무라이들의 얘기여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삼도천이라는 거 알지? 삼도천에 있는 외도중이라는 적의 집단이랑 대립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오늘 너에게 들려줄 거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규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려고 준비를 했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알려줄게. 평화로운 이 어느 날 그 이승과 저승에 있는 삼도천에서 외도중이라는 적이 지상으로 올라와. 또 거기에 총 우두머리가 있었어. 이름은 치마츠리 도코쿠. 디아블로에 나올 것 같아. 우씨가 바로 나오네. 여기에 대한 또 적의 집단에도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려줄게. 이 치마츠리 도코쿠가 부하들을 시켜서 이용해서 지상으로 쳐들어가. 근데 이 외도중을 가로막고 지켜내는 단 한 명의 사무라이가 있었어. 그 사무라이 이름이 시바 타케루. こちらにおわすのが300年の昔より貴様たちを葬ってきた侍の末裔柴家18代目当主である真剣列島柴武宗だ。 일명 신켄 레드라고 부르는 시바 가문이라는 사무라이 집안의 18대 영주야. 주인공 같이 생겼네. 되게 소년 같은 느낌? 정의, 막 의리 이런 느낌 아닌가? 단순히 생각해보는 거네, 되게. 되게 그냥 지금 이 캐릭터는 완전 먼치킨이야. 다 육각형 캐릭터야? 이 캐릭터는 검술로는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어. 전투력에서는 최고지. 영주의 자리가 올라간 만큼 능력적인 부분도 대단한 재능충이었어. 근데 이 사람의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전국시대에서는 영주가 있으면은 가신들이 있는 거잖아. 이 타케루는 가신을 두지 않아. 혼자서 활동하는 캐릭터야. 가신을 두지 않고 혼자 전투하면서 지상을 지켜내는 그런 단 한 명의 사무라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보통 이렇게 가문에서 가신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영주는 그걸 거부해. 下道氏は侮ってはなりませんぞ。次の家臣として戦う日を待っております。とにかく俺一人でいい。帰る。 가문에서 굳이 자기는 두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雨のせいだ。 하지만 외도중의 행보가 너무 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사무라이 가문에 가신들을 뽑기 시작해. 그래서 이 가신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신켄자야. 天下御免の侍戦隊이런 빌드업이 있었어. 신기하네. 그럼 다른 색깔들은 그럼 가신이라는 거야? 그치? 진짜? 그 다른 전들물과 다르게 이거는 계급 사회고 상하 관계가 정해져 근데 있어. 완전 그러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럼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헐. 이거 약간 불평등 조약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아니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신을 뒀지만 주인공 우리 타케루는 가신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 殿私が守ります殿は下がってお前は自分を守ってろ面倒だ 타케루는 가신들의 존재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싸우면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싸워. 딱딱해 사람이. 하지만 그 안에 남 모르는 그런 뜨거운 정의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어. 겉바속촉 이런 느낌인 건가? 빵 먹고 싶다 갑자기. 맞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가신들한테 대할 때는 되게 엄격해. だが軽い気持ちで真剣じゃやるなら今すぐクビだ勝手に決めんな勝手に決める役に立たないやつは必要ないからな 너가 느끼기에는 타케루가 왜 그랬을 것 같아? 뭔가 지면 요괴화 되나? 뭔가 당하면 혹하게 되나? 그래서 나는 안 질 자신이 있는데 누구랑 같이 싸우면 걔네가 만약에 죽거나 다치면 걔네가 요괴화 되거나 그러는 아 결국 민폐다? 민폐가 아니라 왜 그럴까? 아마 도코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 타케루는 도코쿠의 강함을 알고 있어. 이 외도중이라는 존재와 시바 가문의 대립은 300년 전부터 계속돼. 약간 김열이 칼날 같네. 血祭り同国 그러다 보니까 도코쿠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섭외한 가신들은 각자의 생활을 즐기다가 갑자기 싸움에 참가하다 보니 이 싸움에 휘말리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신들은 그걸 알고 오히려 타케루한테 충성심을 더 생기게 되는 계기가 돼버려. 殿うるさく思うでしょうが私はこのように育ちましたしこのようにしか戦えません殿だから背負えることもあるんだよねきっと殿様背負ってくっつうなら歌手になってやってもいい殿様死んだらあかんうち嫌ですそれだけです 그러다 보니까 가신들은 스토리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주군을 더 믿고 따르게 되고 타케루도 이 가신들의 마음을 좀 깨닫고 진정한 여공주와 가신의 관계가 성립이 돼. 俺の命お前たちに預ける任せろ 그래서 신켄자의 완벽한 모습이 점점 갖춰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돼버려. リピート登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겠지. 뭐지? 누가 배신 때리나? 뭐지? 이렇게- 약간 딥다크해져? 다크할 것 같아? 아 다크해질 것 같아. 약간 설정이 좀 이상해. 아니 여기까지는 평범한 스토리야. 싸우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도중에 어느 날 외도중이 타케루한테 이런 말을 해. 真剣ネットお前なぜ弱くなった何お前は自分を惜しむようになった 이 내용은 가신들은 몰랐지만 타케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タケル俺は違う早く山へ そんな怪我じゃ無理だよ私が行くからタケル 타케루는 그래서 이 말 계기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タケル 막 냉정하고. 혼자 가신들과 다시 돈독했던 이 관계를 풀어버리고 다시 마음의 벽을 쳐. 殿様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 외도중이 했던 말 한마디에 여태까지 싸웠던 이 돈독한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게 그러게. 이상하지 않아? 약간 농락당한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면 죽으라면 안 되지 않아? 영주하면은 근데 갑자기 그거 왜지? 아니 그가 이랬던 이유가 밝혀지는 큰 사건이 발생을 해. 타케루와 어느 날 외도중과 싸우는 도중 큰 상처를 입게 돼. 殿殿行け殿
그 상처를 입게 돼서 가신들로만 이게 전투를 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 그러니까 영주 없이 지금 싸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어이구 다 죽을 것 같은데. 끔찍하게.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해. 이 충격적인 일을 영상으로 보여줄게. 아 이만큼 다친 거야? 음. 사실 레드가 진짜 영주가 아니었던 거야? 약간 서자 이런 거였던 거임? 지금 나온 애가 진짜 영주인가? 여자 목소리 아니야 이거? 뭐지? 여자 가볼 목소리 때까지. 아니야 이거? これにて一件落着 여자 목소리인데? 여기가 진짜 영주야? 殿様 얘가 짜가였던 거임? 返してください 여자잖아. おいあんた誰なんだよどうしてそのレイゴロ 여기가 찐이야? このお方こそ芝家18代目当主芝香織様にあらせられるぞは日々の御前である 여기가 본처 딸인가? 여기는 첫 아들이고. 突如として現れた 쟤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소녀가 바로 시바 가문의 18대 영주였어. 쟤는 뭐야? 타케루는 이 소녀의 그림자 무사였어. 대신 싸운 거야? 아가씨를 다치게 하기 싫어서? 일단 그림자 무사라는 게 뭔지 알아? 처음 들어봤어? 카게 무사라고? 잘 모르겠어. 그림자 무사가 역사 속으로도 진짜 있는 건데 영주를 대신하는 각자야. 가짜 그 앞에서 이렇게 영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역을 쓰는 무사를 말해. 이 소녀의 이름은 시바 카오루. 真剣ネット芝薫 18대 진짜 영주인 거야. 카오루는 타케루에 비해서 나이도 어린 공주였어. 파워레인저 시리즈 최초로 여자 레드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여자 레드. 여자라가지고. 타케루도 이 모든 걸 알고 영주인 척을 한 거였어. 근데 왜 그랬을까? 카오루라는 소녀가 왜 타케루를 그림자 무사로 세웠을까?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죽기 싫어서? 그럼 때려쳐야 돼. 자, 그림자 무사를 세웠던 이유를 선대이신 17대 영주 때부터 이야기를 거슬러 가. 真剣じゃ 同国の力は凄まじく戦いは苛烈を極め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쿠쿠의 힘은 무서웠어. 그러다 보니까 17대 신켄자는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됐어. 17대 영주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봉인의 문자라는 기술을 써야 돼. 봉인의 문자를 써서 도쿠쿠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봉인을 해버리자. 이런 방책을 내. 근데 17대 영주도 엄청난 기술이다 보니 모지카라가 부족해서 잘 쓸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17대 영주는 다음 세대에 맡기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 一筆登場 도코쿠와 마지막 결전에서 결국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 17대 신켄자는 결국 무너져. 그냥 카오루는 아빠? 결국은 카오르의 아빠인 거지. 하지만 그때 카오르는 아직 뱃속에 있었어. 태어나기도 전이고 봉인의 문자를 습득하기에 너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외도종을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겠지. 그래서 17대 영주는 재능 있는 사무라이 가문의 한 명을 그림자 부사로 세워. 그게 바로 시바 타케루야. 忘れるな今日からお前が真剣レッドだ決して逃げるな下道衆からこの世を守れ 이 시바 타케루도
이 내용을 알고 가신들과도 그렇게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가짜니까. 그게 진정한 이유였어. 그러면 이 상황을 다 알았던 가시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당황스럽겠지. 누굴 따라야 되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켜준 레드가 있는데 그치. 갑자기 뿅 하고 나온 다른 레드가 어떤 거? 가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겠지. 정체성 혼란도 없겠고. 타케루는 그럼 어땠을까? 그냥 사라져 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 말 안 하고 멀리 떠나거나 좀 그러지. 맞아. 그래서 타케루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びっくりするほど何もないな 그래서 호련한 외톨이가 돼버렸지. 이제 카오루가 다시 등극을 하고 새로운 신켄저가 구성이 됐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이 카오루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야? 그치. 엄청난 안티를 부를 것 같은 캐릭터지 않아? 좀 재수없는 느낌? 근데 호감적인 이미지로 좀 남아. 왜? 왜냐면 이 카오루 공주가 너무 개념찬 캐릭터인 거야. 아... 影とはいえ家臣との絆は結ばれているのだ。私は自分の使命だけに夢中で、私が出ることで彼らを苦しめることにまでは思い至らなかった。 나이에 비해서 너무 성숙하고 포용력도 좋고 이해심도 너무 깊다 보니까 때까지 했던 가신들과 타케루의 이런 관계를 많이 이해해주고 돈독해지게 좀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모두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되는 큰 역할을 해줘. 외도준과의 클라이막스로 가버려. 도코쿠가 이제 지성을 올려와서 최후의 결전을 벌여. 火祭りどこ今日こそお前を封印する。てめえのような小娘に何ができる。今日が島一族最後の日だ。 정말 위험한 순간에 봉인의 문자를 도코쿠한테 이제 사용을 해버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모르겠다.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실패로 들어가.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지. 근데 카오루 공주의 잘못이 아니야. 완벽했어. 봉인의 문자는 완벽했어. 하지만 도코쿠는 그만큼 강해져 있었던 건데 이 강해진 게 그거마저도 서사가 길어. 근데 그 서사를 다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해줄게. 그래서 결국 먹히지 않는 도코쿠는 그 신켄저를 거의 몰락시켰어. 全員死ね。 이 전투로 인해서 카오루는 큰 부상을 당해. 이제 거의 전투 불능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럼 원래 레드가 다시 근데 영주가 아니잖아. 어떡해. 지금까지 했잖아. 영주가. 뭐가 문제가 돼.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야. 가신들도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지.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 카오루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 タケル、考えがある。 어떤 결단을 내렸을 것 같아? 방주 포기? 힌트는 타케루를 다시 영주로 세우는데 그 방법을 생각해봐. 결혼. 안 돼? 그거 아니야? 대리사위 안 돼? 아니 참시라도 생각했는데 안 되나? 결혼 아니면은 뭐지? 데뷔마마 자격으로 하는 이게 느낌인데? 이게 약간 수령청정. 괜찮다. 뭐지? 그거 어떻게 얘를 올려야 되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줄게. 戦いを前に伝えることがある。私は当主の座から離れようと思う。しかし真剣レッド抜きにしては戦いが真剣レッドはいる。タケル、姫この者は影でございますぞ。これは影の分際で影ではない。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본다. 맞지. 뭐야? 족보야? 私の養子にした。嘘ね。お母さんにならはったんですか？そうだ。跡継ぎがなければ養子を迎えるのは昔からあることだ。めちゃくちゃでございます。大切なのは島の 그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었어?
피치를 중요한 거 아니었어? 겁나 당당하게 앉아있는 거 봐. 원래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血がつながってなかろうとアキルは私の息子柴家19代目当主である一度控えろ 애들 좋아하네. 애들 좋아하네. 우리 어우씨. 카오르는 타케루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18대 당주를 내려놓고 타케루는 19대 영주 자리가 된 거야. 이게 이렇게 개주보 따로 아니야 이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 갑자기 결혼 생각밖에 안 나? 근데 이것도 나를 참신했어. 수렴 참신. お前たちの命改めて預かる 주군의 자리를 오른 타케루는 봉인의 자에 대한 비책을 버리고 서로 믿으면서 총력전으로 승부를 벌이기로 결정을 하고 같이 싸운 가신들과 도코코를 이기기 위해 싸움에 나가. 이렇게 해서 치열한 결투 속에서 정말 천고마비 끝에 간신히 이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완전 내가 생각했던 전대물이랑 완전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일반인들 봤어도 약간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대물 시리즈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